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나이도 있고 또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유재석 님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뭐 수익이 엄청 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요 뉴스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보니 부동산 천재 유재석 압구정 아파트 한 채 80억 벌었다. 아마 기사님이 약간 좀 기자님께서 좀 어그로 끄신 것 같아요. 부동산 천재니 뭐니 하는 거. 상황상으로 봤을 때 유재석님은 투자라든가 투기를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매입하시고 오래 가다 보니 이게 많이 올랐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재석님은 보면 2000년 8월에 구입을 하셨대요.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최근에 팔았으니까 24년 5월이겠죠. 5월에 이제 매도된 금액이 89억이고 추정가로 살펴볼 때 시세 차익이 약간 8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유재석님이 부동산 천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배울 게 없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이게 재밌는 표예요. 이제 국내 투자 자산별 누적 수익률이라는 여기 보이죠? 표인데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한 거예요. 한국거래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게 아주 2024년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가 뭐 퍼센트가 맞다, 무조건 정답이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자료라든가 많은 걸 보면 주식이 제일 높습니다. 언제나 주식이 수익률은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예금이 항상 제일 낮았는데 뭐 여기는 보면 주식 다음에 채권, 예금, 부동산, 금, 원유 요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면 부동산이 이 채권보다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표본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많이 올랐던 강남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그 어떤 도심 속 아파트와 저 시골에 있는 것까지 전부 같이 다 평균적으로 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주식은 2800%, 2900% 가까이 올랐고 여기 있죠. 뭐 부동산은 500%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올랐다라는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산이죠. 자산은 가격이 오르는구나라는 그 기본적인 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재석 님이 얼마나 좋은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는 요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37년간 6.7% 상승했다.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뉴스도 있었고요. 연평균 6.7%고 서울 아파트입니다. 유재석 님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서울 아파트죠. 그리고 압구정 현대였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이 엑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엑셀 표를 만들어서 유재석 님이 기사상으로 보면 기사에는 최초 매입가는 약 1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매매가액이 뭐 8억에서 10억 정도다 하니까 사실 9억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10억이라고 하고 연평균 수익률을 6.7%를 잡았습니다. 여기 옆에는 이제 누적 수익률인데 앞에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연도로 보면요. 24년이 지났죠. 올해가 24년이니까 유재석님은 2000년에 매수를 하셨고, 그럼 24년에 평균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474%여야 되고, 매매가로 봤을 때는 약 47억 4천 정도가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는 요 정도 가격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유재석님이 매매 가격이 얼마였죠? 89억이었어요. 여기 보면 89억 나오죠. 89억이면 실제적으로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900%에 가깝죠. 요 정도. 근데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원금 10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금을 빼도 순수하게 한 800% 정도 수익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474%보다는 거의 2배에 가깝게 수익률이 나신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연평균 6.7% 상승도 어마어마한데 유재석님은 그거보다 2배를 더 수익을 내셨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재석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까?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걸 보면 사실은 이제 주식 차트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거를 보면 조금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종목 3개만 그냥 뽑아 봤거든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뭐 국민주죠.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 10년 투자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낌상으로 그냥 우상향이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CJ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주 저 코로나 때 많이 샀었거든요. 왜 샀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주식을 보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런 주식이 금융주도 많아요. 금융주도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호타이어입니다. 거의 내려가죠. 원래 사실은 금호타이어는 작년까지는 그냥 10년 동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짝 요즘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냐라고 봤을 때 꼭 주식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아까 그 요표에서 아마 예상이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의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한 요 정도쯤에 있을 거지만 이 표로 보면 아마 요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는 다른 뭐 시골 지역이나 이런 부동산이라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유재석님의 이번 매매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거 그리고 확률적으로 안 오른 것보다 오른 게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라는 게 확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요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은 입지, 주식은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유재석님은 서울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식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10년 동안 오른 것도 있지만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은 입지냐 그리고 주식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사실은 강제로 장기 보유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실거주 의무도 있고 또 혹은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다 보니까 거래가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 안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장기 보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또 하나가 전세, 월세 등 운용 수익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장기 보유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놔두고 있어도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가만히 놔둬도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나는 더 놔둘 수 있는, 쭉 가져갈 수 있는 동기도 되고 명분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산 시장이 올라서 또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고 이런 상황 때문에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강제로 장기 보유가 됩니다. 반면에 주식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무서워서 팝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요 정도 올라가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그러고 팔아버립니다. 이게 심리적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그 심리적인 요인을 다 극복하고
내가 정말 독한만 먹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걸로 보면 장기 보유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배당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실제 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배당이에요. 배당 정말 안 해주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한번 또 동영상으로 말씀드릴 건데, 배당 소득세라든가 여러 뭐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스피죠. 코스피는 사실은 배당이 정말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사실은 배당주도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유재석님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요, 단순히 가십거리로 뭐 80억 벌었다, 우와 부럽다, 이게 아니라 유재석님의 사례를 보고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길게, 그리고 자산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길게 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부동산은 입지고 주식은 종목 선정, 그리고 장기 투자, 요 부분이 투자에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